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달집 태우기가 아닌 화재 위험 등을 없애기 위해 LED 달집을 점등하는 곳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원자재를 비롯해 지식재산권 등 유무형의 자산을 토큰화해 24시간 거래하는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의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부산 14개 대학이 손을 잡고 부산에 필요한 해양특화 인재를 키우는 공유대학이 출범했습니다. 서구 천마산 일대에서 6세기 걸로 추정되는 유물이 발견되면서 추진 중이던 관광 모노레일 노선 변경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보통 정월 대보름이면 달집 태우기를 재현하곤 하는데요. 달집을 태우며 지난해 묵은 액을 씻고 한 해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재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달집 태우기가 아니라 친환경 LED 달집을 점등하는 곳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높이 17m 크기의 초대형 달집이 용호 별빛공원에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활활 타오를 달집을 대신해 세워진 것은 새롭게 제작된 LED 달집입니다.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웅장하고 화려한 청룡이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상징화했습니다. 광안대교 화려한 경관 조명과 어우러져 차별화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탈탄소 시대 환경오염을 줄이고 화재 등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최근 달집 태우기가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등의 발생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구는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해서 지난해부터 태우는 달집에서 LED 달집으로 이렇게 점등을 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저희들 달집은 LED 달집은 2월 24일 점등을 시작으로 3월 31일까지 계속 전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LED 달집을 관람하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남구는 정월 대보름 당일 LED 달집 점등식에 앞서 중요 무형문화재 영산 줄다리기와 대형 연날리기 등 다채로운 달맞이 축제도 일대에서 진행합니다. 이 밖에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전국 대표 정월 대보름 축제가 22일부터 사흘 동안 열리고 광안리 해변에서는 수용 전통 달집놀이 행사가, 다대포 해수욕장에서는 전국 연날리기 축제가 펼쳐지는 등 부산 곳곳에서 정월 대보름을 기념해 한 해의 건강과 풍요를 기원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원자재나 귀금속은 물론 지식재산권과 같은 무형의 자산도 토큰화해 24시간 거래할 수 있는 이른바 디지털 자산거래소가 부산에 들어섭니다. 부산시와 부산 BDX 컨소시엄이 설립을 위해 맞손을 잡았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부산시와 부산 BDX 컨소시엄이 맞손을 잡았습니다.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과 성공적 운영을 위한 협약입니다. 디지털 자산의 거래 영역을 확대하고 또 앞으로 이 STO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증권 시장에서 이 토큰 증권 시장에서 어떤 깃발을 내릴 수 있도록 저희 부산시도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번 협약 기간은 20년이고 연장이 가능합니다. 컨소시엄에는 IT 전문 기업을 필두로 증권사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IT 기업은 현재 금이나 은 등 실물 자산의 디지털 상품도 거래하고 있습니다. 시와 이들 기업은 오는 4월까지 블록체인 특구의 거래소 법인을 만들 계획입니다. 거래소가 설립되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원자재와 기금속은 물론 지식재산권이나 탄소 배출권 등 모든 유무형 자산을 토큰화해 24시간 거래하게 됩니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라는 게 실물 자산을 디지털화시켜서 굉장히 편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부산 시민들이 그런 자산들을 새로운 투자의 관점으로서의 수익을 낼 수도 있는 이런 다양한 상품들이 늘어나는 거고, 그게 이제 블록체인 기반이기 때문에 이제 부산의 산업 발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분권형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되는 4세대 블록체인 거래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분권형 거버넌스는 예탁 결제나 상장 평가, 그리고 시장 감시 기능이 독립된 기구로 상호 견제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합니다. 한편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올해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상품 거래를 시작으로 토큰 증권 플랫폼을 구축하고 오는 2026년엔 가상자산 거래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14개 대학이 손을 잡고 부산에 필요한 해양 특화 인재를 키우는 공유대학이 출범했습니다. 부산시도 일자리를 연계해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허브로 커나가도록 지원키로 했습니다. 박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한 지역 혁신 사업인 부산 공유대학이 출범했습니다. 부산대와 한국해양대, 부경대 등 부산 14개 대학이 참여했습니다. 부산 공유대학은 해양 특화 분야에서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항만 물류와 클린에너지, 해양 모빌리티 등 4개 전공이 개설됐습니다. 부산시는 기업 유치와 일자리 연계 등 이들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돕게 됩니다. 스마트 물류 분야라든지 클린에너지 분야라든지 또 해양 그 스마트 분야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재로 양성이 되고 또 거기에 적합한 역량을 키우고 또 학위를 받고 그렇게 해서 지역의 새로운 신산업의 인재로 양성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나가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는 거기에 걸맞는 인재 양성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은 사실 여기에 거의 큰 주안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599명의 신입생들은 본 소속 대학의 전공 외에 공유대학 융합 전공을 통해 복수 전공 학위 등을 취득합니다. 다음 달부터 온라인 이론과 오프라인 실습 과정 등 공동 교과 과정에 참여합니다. 또 학기당 최대 300만 원까지 1학점당 혁신인재 지원금 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항만 물류의 아이언맨이 되는 것이 저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과 지능을 활용해 물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그런 멋진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항만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화물이 오가는 장소가 아니라 혁신과 지속 가능성이 만나는 스마트한 공간으로 변모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공유대학을 졸업한 지역 인재들이 글로벌 허브 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초석이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서구 천마산 일대에서 6세기 걸로 추정되는 유물이 발견됐는데요. 현재 이곳에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모노레일 사업이 추진 중인데 노선 변경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서구 천마산 석성 봉수대 인근 성곽과 토기 등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유물들이 삼국 통일신라 시대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유물이 나온 곳인데요. 6세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물은 지난해 초 모노레일 사업을 위해 지표 조사를 실시하던 중 발견됐습니다. 유물이 발견되면서 서구는 추진 중이던 천마산 관광 모노레일 노선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모노레일 구간은 총 1.5km, 아미동 비성마을 일대에서 천마산 정상을 잇는데 중심 구간 520m 정도가 바뀔 예정입니다. 노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존 능선을 따라 설정된 구간에서 산 중턱으로 변경이 유력합니다. 노선을 변경해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구간은 예정대로 그대로 사업을 시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공사 시작은 다음 달.
사업비 352억 원이 들어가는데 유물 발견으로 늘어난 예산은 구의회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편 애초 계획한 바다 조망은 노선 변경으로 사실상 힘들어져 관광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사하구 다대포 해변공원이 한국관광공사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선정됐습니다. 강소형 잠재관광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관광지를 발굴해 여행 코스를 개발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하구는 한국관광공사와 업무 협약을 통해 해변공원 인지도를 높이고 온오프라인 홍보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태상 경남정보대 교수가 경남정보대 제12대 총장에 선임됐습니다. 김신임 총장은 경남정보대 인사청장을 거쳐 미래비전 홍보처장, 기획부총장을 연임했습니다. 김신임 총장은 전문대학의 역할과 가치를 새롭게 확립해 지역사회와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대학의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5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각 정당들도 공천심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부산은 한두 곳을 제외하고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18개, 21일을 기준으로 민주당은 17개, 국민의힘은 16개 선거구에서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사흘에 영입인재 2호인 이재성 전 NC소프트 전무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이 후보는 현역 다선 의원인 국민의힘 조경태 후보와 정호윤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의 경선 승자와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북강서갑의 서병수 의원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북강서갑은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공천을 받아 현역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북강서을은 일찌감치 후보가 정해졌습니다. 민주당의 변성환 전 부산시장 권한 대행과 국민의힘 김도읍 현역 의원이 맞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합구 가능성이 있는 남구는 현역 의원의 맞대결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남구갑의 박재범 전 남구청장을 공천해 국민의힘 박수영 현역 의원과 대결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을 선거구엔 3선을 노리는 박재호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고 국민의힘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사상구에 김대식 전 경남정보대학교 총장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민주당은 김부민, 배재정, 서태경 후보가 경선을 치릅니다. 민주당은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서구 동구에 최영욱 전 동구청장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역시 전통적 보수 텃밭인 수영구엔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과 같은 당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경선을 벌입니다. 부산은 남구 가불과 북강서 가불의 선거구 획정이 공천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대 정당은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진 공천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를 믿고 전세 계약을 맺었다 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놓였던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관해 보도했었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해 보상은커녕 피해자들 만남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대인이 허위로 제출한 서류만 믿고 보증보험을 발급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인 확인, 현장 확인도 서류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보증보험만 믿고 전세 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이 일방적으로 보증보험을 취소했고 건물주도 잠적해 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놓인 임차인들입니다. 개인이 몇만 원짜리 실비보험 하나 들 때에도 이것저것 확인하고 절차가 까다로운데 하물며 서민들의 전 재산인 전세 보증금을 대상으로 하고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 주관하는 보험이니 오죽 철저하게 따져보며 보증서를 발행했을까라고 당연히 저는 믿었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말뿐이었고 현장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워킹데이 기준으로는 3일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안에 이거 다 전수 전화 돌려봤어요. 전화할 수 있어요. 이거 안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제가 임대하고자 하는 개인 임대사업자가 준 계약서하고 실제 계약 내용하고 틀린 거를 대조해 보지도 않고 있다가 그나마 해보라고 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왜 이런 노력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전문적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지.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이 구제 방안 마련은커녕 피해자들과의 만남조차 거절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지금 비가 새고 있어가지고 천장에 곰팡이가 펴서 다 뜯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큰 구멍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서로 의견을 조율해 보고 정말로 대책이 없다면 또 그때는 그 나름대로의 또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만 그 자리조차도 지금 마련을 안 해주는 게 제일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의 피해자 구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임차인이 피해를 본 사람 아닙니까? 근데도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고 정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공기관이 맞나 싶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의 일방적 보증 취소 통보로 전세 사기 피해를 받은 부산 지역 세대만 200여 세대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 보증보험 취소 처분을 불복하는 소송까지 준비해야 할 처지여서 그저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연제구 청소 용역업체에 대한 비위 의혹 보도해드렸는데요. 유령 직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거나 복리후생비 횡령 등 의혹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용역비를 과지급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송태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듭 논란이 되고 있는 연제구 청소 용역 업체에 대해 이번에는 2억 3천만 원가량의 용역비가 과지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국민주연합노조는 15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 고시를 위반한 원가 계산으로 청소 용역 금액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통비와 통신비, 소모품비, 도서 인쇄비 등 기타 경비 항목이 중복 산정됐다는 겁니다. 두 연구원은 환경부 고시에서 정한 각 항목별로 원가 계산을 하면서 기타 경비는 환경부 고시에서 산정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임의대로 계산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을 용역업체에 대행하려면 원가 계산부터 해야 하는데 앞서 연제구는 재작년부터 2년간 연구원 2곳에 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연제구는 해당 연구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한편 다른 구군의 기타 경비 편성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그 자료를 저희도 아침에 받아가지고 검토 중에 있는데 일단은 먼저 16개 구군의 기타 경비 편성 내역을 확인 중에 있으며 원가 계산 용역 기관에 기타 경비 편성 근거 및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소위 유령미화원 논란과 복리후생비 횡령 의혹에 이어 또다시 논란에 휩싸인 연제구 청소용역 업체. 개선 방안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 지난 2019년 부산 수영구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여고생이 황화수소에 중독돼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도심 도로에 설치된 하수구에서 황화수소가 발생했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맨홀리로 희뿌연 연기가 서서히 피어오르더니 잠시 뒤 눈에 확연히 드러날 정도로 뿜어져 나옵니다. 맨홀에서 올라온 연기는 차량이 지날 때마다 주변으로 흩어집니다. 정체불명의 연기는 황화수소로 밝혀졌습니다. 부산 남구의 한 도로에 설치된 하수구에서 황화수소가 유출된 건 지난 19일 오전 9시쯤. 아니 출근하고 있는데 도로 그 하수구에서 연기 오는 게 나 불난 줄 알았어. 처음에는 녹가스 비슷하게 독한 냄새? 냄새가 심해서 밖에 잘 안 나갔어. 남구청에 따르면 황화수소 유출 사고가 발생한 주변은 항만시설과 주택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화학약품을 취급하는 업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황화수소는 구토나 어지럼증을 유발하고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화학물질입니다. 사고 직후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물로 희석하는 등
안전 조치를 실시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유출 사실을 몰랐던 주민들은 평소와 같이 도로를 오갔습니다. 바람을 안고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대피하려고 하는 방향에서 만약에 가스가 날아오는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직각 방향으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가스가 이제 신체에 닿았으면은 씻어 주시면 됩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 등 관계기관은 하수구의 오염물질 투입 여부와 침전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난해 성면이 들어간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보도해 드렸습니다. 부산시가 올해 사업 예산을 늘려 철거에 나섰습니다. 부산시는 올해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철거나 개량 정비 사업비로 40억 5,600만 원을 확보해 996동을 정비키로 했습니다. 시는 먼저 오는 3월부터 영도구 흰여울 문화마을 내 슬레이트 건축물 28동을 정비하고 부산 전역의 슬레이트 지붕을 전수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자 하는 우선 지원 가구는 철거비가 전액 면제되고 개량 지붕 교체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일반 가구는 철거비 700만 원, 개량비는 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동명대학교는 22일 부산 KBS 홀에서 열린 2024년 반려동물 대학 신입생 입학식에서 반려견들의 이색 입학식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입학식에 참가한 반려견들은 IRO 국제인명구조견협회 챔피언십, 전국인명구조견 경진대회 수상 등 경력을 지니고 있으며 초등학교 새내기 모습처럼 손수건을 달고 입학식에 참가했습니다. 한편 동명대는 지난해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단과대학 반려동물 대학을 설립해 운영 중이며 반려동물 대학병원 추진은 물론 캠퍼스 내 반려견 무료 놀이터 운영 등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오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내 한약 취급업소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 의약품 유통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습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약사 면허 대여나 유효기관을 경과한 한약재 판매,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 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 판매 등입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 행정조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